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혜영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ACTS 상담소에서 상담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상담을 오랫동안 했고 가정사역을 하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ACTS라는 상담소에서 현재 중독에 대한 인턴십과 훈련을 받으면서 좀 한국 커뮤니티에 있는 한인 가정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상담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회도 하셨고 또 상담사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어떤 얽매인 것들을 많이 풀어주시는 그런 역할이시네요. 예, 아무래도 말 못하는 고민들을 혼자 안고 계시다가 너무 심각해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 돕고 자녀들과 또 한인 이민 가정의 문제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좀 심각한 일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부모와의 대화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또 이 2년 넘게 팬데믹이잖아요. 요즘 좀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혼율, 가정폭력, 또 자녀들의 우울증, 소아 우울증까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도 이민 사회는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이 너무나 크고요. 또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언어 장벽을 도와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 가정사를 너무 일찍 알아버리는 관계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자녀들이 점점점 부모와 단절될 뿐 아니라 그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심각하게는 마약 중독, 또 더 나아가서는 조현병으로까지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예전에 이민 가정에서 한 10집에 두세 가정이 좀 그랬다면은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저희가 확실히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우울증은 50%는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되어져 가는 경우는 뭐 100명에 두세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다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령으로 봐서요. 요즘은 또 오래 사는 시대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외로우실 거고 또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럴 것 같은데 이 연령이 굉장히 퍼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노령화 때문에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60대, 70대 은퇴하신 후에 또 우울증, 또 은퇴 후에 허탈감들을 다루는 그런 노령화에 대한 대처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소아 우울증뿐만 아니라 요즘은 조현병이라는 그 병 자체도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식들을 좀 알고 좀 연령별의 예방과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기까지 채는 것부터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야지 지금 무엇인가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또는 그게 점점 심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그 뭐라고 할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요. 사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인페이션 환자보다는 이제 아웃페이션 환자로 상담을 통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심각한 분들은 인페이션으로 몇 달 정도는 들어가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또 주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약 중독 센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오게 되면 정신 질환까지 나중에 환청과 환각까지 그래서 정신을 놓고 그냥 가출을 해서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들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워싱턴 정부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한 이후에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내 아이가 마리아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9%가 경험했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어떤 질책을 한다거나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그게 더 심각한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는 것은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과 결핍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주기 위해서 저희 상담사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중독, 여러 가지 모든 중독의 문제들이 사실 심리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또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기피한다든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요. 대인관계를 기피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우울증은 이 시대의 감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상담소 같은 곳에 오셔서 쉽게 자가 테스트를 하시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또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게 건강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건 테스트야 그냥 하는데 그런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기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기피하기보다는 사실 가족들이 더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어놓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한국 문화는 쉐임 문화잖아요. 쉐임 베이스. 그렇죠. 예전에는 집안에 누가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다락에다 올려놓는다 그러잖아요. 이분 장애인들조차도 숨겨놓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요. 너무나 이게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그리고 저희가 우울증에서는 가면적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한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슬프고 죽고 싶고 외롭다면 누구나 그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가졌던 어릴 때 상처 그리고 특별히 이민을 와서 겪는 특수한 그런 문화 환경들 가족력과 또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담센터에서는 애션 상담센터에서는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일들을 혼자서는 다 못하시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정신 쪽으로 이제 멘탈 헬스 카운셀러는 3분이 계시고요. 또 한국어, 영어로 2분 다 아무래도 이중 언어를 하셔야지만이 이 세대를 또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독 상담가들은 8분, 미국 분들과 한국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아시안 상담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태선 소장님께서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시작을 하셨지만 현재는 그 애플 헬스, 메디케이드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모든 절차를 밟으셔서요. 다행히 저희가 정부 보조로 100% 아무래도 중독이라든지 이런 멘탈 프로블럼이 계신 분들은 일을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거의 이 애플 헬스를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험이라든지 그 인컴에 따라 스케일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운영까지 힘들면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참 제가 이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부분은요. 어떤 재정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 그 이민 와서 어떤 비전이 없으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비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민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 2세들이 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이곳에서 뭐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뛰어나게 활약하는 2세들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갖는다면은 우리의 그 앞날이 좀 암울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그 심리 상담의 필요성을 지금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 동안에 아주 뭐라 할까 보람 있었던 그런 상담을 한 적이 두 가지 생각나는 자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녀는 한 7년 동안 마약으로 정말 삶이 좀 황폐되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또 상담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지금은 많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를 하고 또 자기 비즈니스와 또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좀 새롭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받지 못한 심리를 먼저 저희가 위로를 해드려야죠. 무조건 저희의 입장을.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한 위로를 받으시면 이제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또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에 있었던 자녀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대화가 소통이 되고 다시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거나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름받는 그런 간증들이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굉장히 보람되고 또 더 많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네요. 네,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점들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도 제가 어떤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진 아이들의 그 어머니의 특징이 강박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자체가 완벽주의자인 성향이 강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집요하고 집착하는 성향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성향들을 가진 어머니들의 경우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아이들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엔 나중에 마약 아니면 알코올 아니면 이런 우울증의 증상들이 뒤늦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아이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설명하거나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무엇이 힘든지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좀 호응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사실 부부들조차도 그걸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또 하나의 저의 철칙은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서 자꾸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리드를 해 가시나요? 그런 부모님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뭐 강박증 테스트도 있고요. 그 대화하시는 것을 저희가 몇 번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떠한 증상을 갖고 계시다는 게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패밀리 테라피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들을 함께 치료하면서 이분들이 살아온 배경, 또 전쟁을 겪은 분도 계시고 또 가난을 겪은 분도 계시고 특별히 이민 와서 너무나 고생하셨던 그런 상처들이 너무나 응어리져서 자신도 아픈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또 이제 연령별로 어떤 트라우마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서 그런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시선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아프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자기가 마음이 우울하다거나 어떤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낀다거나 그러면 문을 두드려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ACTS 아시안 한인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고 전화번호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메인 오피스는 타코마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운영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금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뒤에 타코마 지역에는 좀 더 넓고 활용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공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타코마 H마트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드 오피스는 그 리노드 대한부인의 바로 옆에 예전에 주봉익 내과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누구든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방문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은 차례에 맞춰서 상담하시면 돼요. 예, 저희가 항상 프런트 데스크에 많은 분들이 안내해주고 계시고요.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포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한인 커뮤니티가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20년 됐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고 성실히 살아오신 그 노고는 너무나 저희가 높이 사지만 저희가 미국 사회와 너무 단절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갖는 어려움들 또한 그 많은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민을 와서 너무나 희생했지만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치료보다는 예방하고 교육하고 미리 방지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